스스로 예술인 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볼 생각입니다. 자, 먼저 제 소개를 앞에 드렸지만 간단하게 좀 드리면요. 저는 이제 글 쓰는 래퍼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는 이제 글도 쓰고, 이제 힙합 음악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는 오늘 창업했습니다라는 책을, 다른 작가들과 함께 공동 집필로, 이제 이거는 출판사와 계약을 통해서 이제 책을 냈고요. 그리고 이제 스스로 셀프 출판으로 나는 고졸사원이다, 갑상선암 투병일기, 이렇게 두 권의 책을 지금 냈고, 네 번째 책을 현재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번외인데 제가 음악도 하고 있는데요. 음악으로 이제 저 힙합 음악을 만들고 있습니다. 언제나 너일게 못해준 거 있어 이렇게 싱글 앨범 두 개를 지금 발매를 해서 음원 사이트에 서비스 중이거든요.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남자 많아요라는 이제 신곡을 준비 중입니다. 이제 데모까지 완료가 됐는데 그것도 내년도나 빠르면 올해나 아니면 늦으면 한 내년도쯤에 싱글 앨범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글도 쓰고 음악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글 쓰는 주제에 음악에 관련된 글쓰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음악에 대한 주제가 글쓰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주제는요, 이제 작가가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스스로 작가가 됐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행사의 이제 그 주제이기도 한데요. 저의 경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보시는 바와 같이 네 가지의 이제 순서로 제가 이제 작가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제 제 책 중에 이제 갑상선암 투병일기라고 있는데 그 책을 제가 이제 스스로 이제 집필을 해서 책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3년도에 암투병을 시작하면서 이제 블로그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 블로그를 운영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로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브런치 작가 그리고 셀프 출판까지 네 단계를 거쳐서 책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 단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저는 블로그를 만들면서 먼저 처음에 글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도 이제 평범한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제 제가 글쓰기를 좋아하고 잘한다는 사실을 잊고 살았어요. 근데 회사를 다니면 이제 이메일을 쓰거나 이렇게 뭐 보고서를 쓰거나 기한을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저는 예전부터 이제 글쓰기에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메일 같은 내용을 보면은 이제 동료들이 좀 잘 쓴다, 뭐 글을 잘 쓴다 이런 말을 하긴 했었는데 별로 이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2013년도에 제가 이제 우연히 이제 암투병을 하기 시작했고 이게 제가 이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 공포감에서 이제 인터넷에 막 검색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제가 진짜 죽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낫게 되는 건지 뭐 회사는 얼마나 쉬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서 인터넷을 뒤졌는데 생각보다 제가 이제 원하는 정보들이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투병에 가는 과정들을 제가 스스로 블로그를 처음 만들고 투병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투병 일기를 계속 쓰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갑상선암이 이제 우리나라 암 발병률 1위라고 할 정도로 이제 되게 많은 사람들이 갑상선암 투병하고 있는데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츰차츰 블로그 방문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뭐 하루에 방문자 수천 명을 찍기도 했고 그 덕분에 이제 그 어렵다는 네이버 1페이지에 이렇게 제 투병 일기가 도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이 블로그에 글을 쓰고 네이버에서 이제 좀 유명해지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이제 환자분들 그리고 환자 가족분들이 막 와가지고 아무도 공감 못하는 이 아파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도 공감 못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대화도 주고받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대학병원에 진료받으러 가면은 그렇게 많은 환자들을 상대하는 교수님도 이제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보통 대학병원 가면은 5분도 안 되는 진료를 받고 나가기 일쑤인데 이제 제가 가면은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신경을 써서 그런지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들을 많이 해주고 친절히 대해주고 뭐 이런 것들 경험도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블로그를 하다 보니까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 투병 일기를 조금 더 이제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이 내용을 정리해서 일단 막연하게 책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책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전혀 모르고 작가가 어떻게 돼야 작가가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다른 책에서 이제 배우기 시작했어요. 책을 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책을 사서 읽었는데 그중에 지금도 하나 기억에 남는 게 삶은 어떻게 책이 되는가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제가. 그런데 이 책에서 이제 내용이 오마이뉴스의 시민 기자가 되어서 이제 연재 기사를 썼는데
그 연재 기사가 책으로 출간이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우연히 오마이뉴스라는 이제 매체를 알게 됐고, 오마이뉴스는 신문사잖아요. 근데 신문사인데 나의 개인 이야기를 이렇게 뭐 쓰는 곳인가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던 상황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오마이뉴스는 이제 사는 이야기라는 코너를 따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블로그처럼 개인들의 일상들이 누군가한테는 정보가 될 수 있고 기사거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사도 이제 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작정 오마이뉴스에 시민 기자로 가입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연재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투병일기를. 난 행복하지라는 이제 연재 기사를 써가지고 한 40편, 50편 정도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오마이뉴스에 글을 쓰면 원고료를 줘요. 많지는 않지만 이제 배치도에 따라서 2,000원부터 뭐 한 5만 원, 6만 원까지 이제 원고료를 주는데, 이 원고료를 따박따박 모아가지고 이제 책 만드는데 비용을 써야겠다 이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다음 카카오에서 이제 브런치라는 이제 글쓰기 플랫폼 서비스가 시작했어요. 그 전에 네이버에 포스트라는 서비스가 있었는데 거기는 이용률도 낮고 좀 그런 이제 광고성 글들이 많았는데, 이 브런치 같은 경우는 이제 작가 승인도 받아야 되고 약간은 좀 전문적인 글쓰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이제 좀 퀄리티가 있는 작가들이 모인다는 곳으로 이제 유명해졌는데, 브런치에서 작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들을 브런치 매거진을 만들어서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몇 년도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브런치북이 이제 프로젝트라고 해서, 브런치는 1년에 한두 번씩 이제 거기 브런치 작가들을 대상으로 이제 책을 만들어주는 출판사들과 계약을 해서 브런치북 프로젝트를 하는데, 제가 1회 브런치북 프로젝트에서 제가 쓴 난 행복하지가 수상 후보작이 됐다고 제가 응모를 했는데 이제 연락을 받았어요, 브런치에서. 그런데 한창 이제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이제 이게 타 서비스와 중복 게재되면 안 된다는 조항이 그때 새로 생겨났고, 저는 이제 오마이뉴스에는 원고료를 받고 글을 썼기 때문에 글을 쓴 글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수상이 취소가 되고 출판 기회가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책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이제 결심을 하게 됐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출판사에다가 막 무작위로 투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출판사 리스트를 막 가지고 투고를 했는데, 사실 신인 작가가 출판사에 투고를 해가지고 책을 만들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되게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이제 자비 출판 서비스도 알아봤어요. 내 돈을 들여가지고 이제 원고료 모은 거 가지고 내 돈 들여서 이제 출판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도 많이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비용도 좀 많이 들었고, 이게 또 영업이 잘 되어가지고 판매가 얼마나 될지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 북크크라는 이제 스타트업이 생겨가지고 이제 셀프 출판 시장을 이제 개척을 해서 이제 서비스가 생겼더라고요. 그게 이제 북크크가 브런치랑 제휴를 해가지고 브런치 매거진을 이제 북크크에서 셀프 출판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인쇄도 추가로 지급을 한다. 그리고 북크크에서는 온라인 교보문고 이런 대형 온라인 서점들과 이제 제휴를 통해서 그 대형 서점 온라인 서점에서도 북크크 출간한 셀프 출판한 책이 판매가 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비스가 계속 확장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기다리는 독자들이 있었거든요. 제 블로그에 책도 만들기 전부터 이제 입금부터 하고 책 나오면 보내달라고 하는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몇 년 동안 뭐 이렇게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북크크를 통해서 POD 셀프 출판을 하게 됐습니다. 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제가 이제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가 아니구나. 이거는 이제 계약 출판과 셀프 출판에 대한 비교인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 소개를 드렸지만 오늘 창업했습니다라는 책은 출판사와 계약을 통해서 출판을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권들은 셀프 출판으로 이제 출판을 했는데, 이 비교를 간단히 해봤어요. 어떻게 다른지. 제작 비용 같은 경우는 기획 출판 같은 경우는 출판사에서 이제 제작비를 부담을 하게 돼 있고, 셀프 출판은 작가가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뭐 방식에 따라서 자비 출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디자인이라든지 뭐 유통 이런 부분들을 작가가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쇄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나는데, 인쇄는 기획 출판 같은 경우는 신인 작가 기준으로 대략 한 7% 정도가 됩니다. 한 권 팔면은 한 400원, 뭐 500원, 600원 뭐 이 정도 발생을 하는데, 셀프 출판을 하게 될 경우에는 POD 제작비에 따라 다른데 권당 제 같은 경우는 한 4,000원에서 7,000원. 근데 이제 판매량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떤 게 이제 더 이득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왜냐면 그게 유통의 차이인데, 기획 출판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 출판사가 전국 서점에 이제 책을 다 깔아가지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판매가 많이 될 거고, 셀프 출판은 일부 대형 온라인 서점 계약된 데만 나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모든 영업들을 이제 작가가 스스로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책을 팔아야 돼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제가 제일 꼭 드리고 싶은 말인데,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뭐 책을 만든 건 아니거든요. 제가 살아온 이야기들을 글로 써가지고 이렇게 출판을 했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출판을 해서 POD 출판으로 스스로 이제 셀프 출판을 하더라도 요즘에는 이제 뭐 네이버의 책 서비스에 등록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작가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ISBN 코드를 받아서 유통을 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저도 이제 모르다가 올해 이제 등록을 했는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국가에서 이제 예술인들한테 지원하는 복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예술인 장작 지원금이라든지 뭐 사회보험료 지원, 예술인 생계자금 융자 지원, 뭐 이런 것들, 의료비 지원, 이런 것들 다양한 예술인에 대한 혜택들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뭐 자세한 이야기, 내용들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실 수 있는데 이렇게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 일기 이런 일들을 이제 글들을 가지고 모아가지고 스스로 작가가 되면 이렇게 작가로서 많은 혜택들을 나라에서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나의 일상을 기록하고 싶다면, 글로 꼭 써서 작가가 되어서 이런 혜택들을 꼭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작가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